자, 그러면 리액트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JSP를 배웠다라고 해볼게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리액트 같은 경우, 리액트가 아니라 JSP, JSP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자, 이 스크립트 문법으로 여기 안쪽이 자바 공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H1이라 쓰고 나이는 A 살입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렌더링 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나이는 10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치안이 돼요. 치안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 썼어요. 버튼 나이 증가라 썼어요. 그러면 JSP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JSP 같은 경우는 한번 실행을 하면 완성된 ASML을 누구한테 주냐면 톰캣이 누구한테 줄까요? 브라우저한테 보냅니다. 브라우저한테. 그래서 나이 증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11살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교양으로 들으세요. 이 브라우저가 톰캣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날려요. 그 다음에 이 톰캣이 JSP를 실행시키거든요. 그러면 실행하게 되면 이 ASML 결과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톰캣이 받은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라는 거는 ASML이죠. 브라우저에게 뭐한다? 전송합니다. 전송.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받은 ASML을 뭐한다? 렌더링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JSP가 작동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 사이클. 근데 여러분들이 결과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JSP 방식으로 이걸 이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브라우저 톰캣에다 뭐다? 다시 요청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톰캣이 이걸 다시 만들어서 요 사이클을 다시 돌려야 돼요. 자,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거랑 비슷하면 돼요. 자동차가 있어요. A 자동차가 있는데 바퀴가 있다 합시다. 바퀴. 그럼 바퀴 같은 경우는 1번 바퀴가 있죠. 1번, 2번, 3번, 4번 바퀴가 있어요. 총 4짝이잖아요. 근데 1번 바퀴가 고장, 이제 수리를 해야 돼서 교체를 해야 된대요. 뭐 자동차는 바퀴 말고도 뭐 프레임도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바퀴가 있다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동차 바퀴를 받았는데 1번 자동차 바퀴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뭐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당연히 그 1번 바퀴 빼가지고 교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엔드 세상에서는 이제 웹 개발에는 이제 프론트가 있고 백엔드가 있어요. 그러면 백엔드 진영에서는 뭔가 내용을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학교 다니실 분들 또는 대학교를 다닐 예정이 있는 분들, 대학교 수강 신청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대학교 원서 넣을 때 어떤 게시판을 계속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게시판에 새로운 내용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F5키 누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F5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 녀석을 버리고 새로운 녀석을 다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F5 누른다 해가지고 이게 새로 고침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존에 로딩되던 녀석을 버리고 새로운 거를 다시 로딩을 받는 거거든요. HTML 문서를. 그러니까 백엔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코드를 보게 되면 나이를 10살에서 11살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만 딱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11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JSP라는 녀석은 왜 여태까지 이거를 싹 다 그대로 요청을 해서 받았을까요? 그냥 단순해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한다 해봅시다. 자동차 구매. 그러면 자동차 구매는 뭐예요? 쉽죠? 그죠? 뭐 돈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그냥. 자, 그러면 자동차 구매는 쉬워요. 내가 색상을 빨간색 검정이랄까요? 검정으로 한대. 그럼 바퀴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건 쉽지만
내가 어떤 특정 디자인을 수정한 거거나 차체 프레임을 바꾼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 같은 거 알아봐야 되고 그 해당 바퀴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만드는 건 쉽고 고치는 건 어렵다. 자,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 돼요. 자, 만드는 건 실제로 쉽거든요. 그런데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IT 쪽에서 유명한 진리거든요. 굉장히 뭔가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 머리 싸매가지고 만들면 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뭔가 고쳐야 된대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으로 인해서 고객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뭔가 고친다? 하나만 고친다 해가지고 하나만 고쳤을 때 잘 돌아가면 아주 잘 된 케이스지만 하나만 고친다고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거를 폐기시키고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고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고치려면 부품이 뭐고 뭐 부속품이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 어디 프레임에 넣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현재 이제 뷰라고 해봅시다. 백엔드에서 뷰를 고치는 방법.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프론트에서 뷰를 고치는 방법을 리액트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엔드에서 뷰를 고치는 방법은 뭐냐면 뷰를 고치지 않고 새로 보내준다. 이게 지금 백엔드가 뷰를 변경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리액트라는 녀석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코드를 고쳤을까요? 자, 제가 jQuery 하나만 가져올게요. jQuery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하나의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썼고요. div 쓴 다음에 저희 나이는 10살입니다 라고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이 증가라는 코드를 누르면 이 값이 뭐가 된다? 뭐가 됐으면 좋겠다? 증가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 달러 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버튼 검색한 거예요. 클릭 이벤트라는 걸 걸 수가 있고 너가 클릭이 되면 해당 함수 좀 실행시켜줘 라고 한 거예요. 콘솔 로그에서 실행이라고 써볼게요. 실행. 자, 그러면 이걸 눌렀을 때 실행이라는 메시지가 여기 나오면 되거든요. 잘 나오죠? 그죠?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여기다가 let age라는 변수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리액트보다 불편한 점이 하나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나이를 HTML에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자, 리액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괄호 해가지고 아까 중괄호 해서 여기다가 age 넣으면 그게 화면에 반영이 됐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기다가 스판을 하나만 추가할게요. 스판. 별도의 엘리먼트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클래스? 아니다. age라 쓸게요. 자, 그러면 달러 age라는 클래스에다가 텍스트 age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10살로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냐면 내가 age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검색하고 텍스트 age로 바꾸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1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100살이 나오는 거예요. 100살 보이죠? 자, 다시 이제 10살로 그냥 할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ge는 age 플러스 1.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내가 버튼을 클릭하면 age의 값을 뭐 한다? 1씩 증가시켜라. 그죠? 자, 근데 1씩 증가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바뀌죠? 변수는 값이 바뀐 게 맞지만 지금 그 값이 변경된 값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반영이 안 돼요? 이게 지금 바깥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를 안쪽에 둬가지고 값을 반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해 볼게요. 나이 증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이의 값이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 되죠?
자,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 나이라는 게 한 군데 더 들어가야 된대요. 한 군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거 마찬가지로 div 쓸게요. 이렇게 썼어요. 대충 제가 이렇게 코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age1, age2, age3에다가 각각 나이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2, 3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근데 이제 요게 어디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죠? 매번 수행할 때마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뷰하고 이 데이터를 동기화 시켜주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이를 바뀔 때마다 매번 수행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태까지 리액트가 없었을 때 하는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액트를 흉내를 내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리액트는 마치 어떤 방식이랑 비슷한 거냐면 요 방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jQuery로 리액트를 흉내내려니까 조금 이상하긴 해요. 자, 리액트에서는 사실 이런 것도 필요 없죠. 그죠? 왜냐면 이걸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일단 둘게요. 왜냐면 이제 요게 나오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리액트라 했을 때 리액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거를 아예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0을 11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하고 F5키를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F5키라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다시 싹 다 그리는 행위죠. 그럼 나이가 11인 상태에서 싹 다 그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자동차 구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부품 하나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죠? 자, 첫 번째 A 방법. 기존 차를 버리고 다시 구매한다. 그죠? 구매할 때 뭐 할 수 있다? 해당 옵션을 자기에 맞게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분들이 뭐 현대 들어가가지고 옵션을 새롭게 해서 구매를 다시 하는 거죠. 당연히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자, B 두 번째 방법. 기존 차를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하는 방법을 뭐한다? 알아본다. B 방법은 뭐예요? 기존 차를 수리하거나 부품 교체를 방법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백엔드 같은 경우는 A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느리다는 게 뭐예요? 자,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식인을 눌렀대요. 답변하기 누르면 어때요? 자, 네이버를 그냥 들어가 봅시다. 자, 네이버 들어갔어요. 지식인 여기도 있나요? 없네요. 그냥 뭐 뉴스를 들어가고 뉴스. 자, 뉴스를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 언론사별 정치 눌러요. 그죠? 자, 지금 요 보면 요 윗부분은 여러분들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시나요? 요 내용물은 깜빡이면서 바뀌지만 어때요? 경제, 사회, 생활, 문화, IT 얘네들은 깜빡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깜빡인다는 건 무슨 말이면 요 부분만 변경되는 앱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앱이라든지 혹시 웹 중에서라도 이제 SPA라 해가지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웹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현실 세계에서 당연히 A 방법은 뭐예요? 미친 방법이죠. 미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버리고 사는 게 이게 쉬운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자, 근데 어쨌든 부품을 교체하려면 귀찮아요. 버리고 새로 사는 게 편하긴 하죠. 그런데 개발에서는 이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리액트가 나오고 나서 상황이 아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개발은 어떤 방식이 편하다? 얘가 편하지만 그런데 속도 면에서는 얘가 더 편한 거예요. 왜 그렇죠?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 방식으로 해도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액트가 빠른 이유는 가상돔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돔을. 가상돔을 쓰기 때문에 얘가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가상돔의 복사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존에 만들어진 가상돔과 비교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많이 바뀐 그 레이아웃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합체를 만들어 두고 그 집합체를 뭐 한다? 가상돔과 비교를 해가지고 비교된 상태에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코드를 실행시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JSP를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 JSP 짜듯이 짜도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백엔드 지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엔드 지식으로 짜도 퍼포먼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굉장히 추상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한 번에 설명이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